예, 오늘은 광고 드린 것처럼 전에 한번 저기에서 한번 섬겼죠. 이병준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짧기 때문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를 할 때 얼굴을 환하게 펴고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이 대박을 맞을지어다. 그런데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가정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고, 목사님하고는 신대원 신학 공부를 같이 했고, 목사님 이제 목회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가정사역 전문가로 상담과 가정사역을 하고 있죠. 원래 5월 16일은 1년 중에 스케줄이 가장 먼저 잡히는 달입니다. 1년 전에 잡힌 계획이 한 달 전에 펑크가 났어요. 남의 불행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먼저 잡히는 그 날짜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교회에서 또 와달라고 대여섯 군데서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약이 잡혀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이럴 때 가서 교회를 도와라, 작은 교회를 도와주고 그 역할을 해주어라 해서 오늘 저를 여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좀 찔리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네 가지 제목입니다. 남자, 남성, 남편, 아버지. 동일한 남자의 역할이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르죠.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내적 치유 상담을 해보면요, 인류 평화의 적은 원흉은 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상처를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받던 사랑, 또 무시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아버지, 또 교회 집회할 때도 가장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이 남자들이 주로 보면 마을 회관 앞에 그 큰 정자나무가 있죠. 여름 되면 이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묵상을 하는지, 하얀 주님, 보리 주님, 작은 주님 한꺼번에 막 묵상을 하고 아주 성령 충만한 붉은 얼굴로 이렇게 막 주저리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죠. 어릴 때도 도대체 왜 저럴까라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나라가 5,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던 시대가 그래도 한 20, 30년 전까지는 아버지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뭐라고 하면 같이 통했고 집안에 질서가 잡혔고 이 시기를 결혼 안정성이 확립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가정이 모양새도 갖추어졌고 명령체제가 잘 통일되었고, 그런데요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의 설 자리가 지금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남자의 위치가 완전히 바닥 상태로 가버린 이런 존재까지 돼버렸죠. 한때 여러분 기러기 아빠라고 들어보셨죠? 기러기 아빠, 빠르면 40대 후반, 보통 50대 초반의 남자, 아이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놓고 자기 아내를 애들 엄마로 보내주고 사는 남자들, 그래서 호레비도 아닌데 호레비처럼 혼자 밥 끓여 먹고 사는 남자를 기러기 아빠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러기 아빠가 있는 희한한 나라. 그래서 남자들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켜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가족이 다시 연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외면당하거나 혹은 별거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청춘을 바쳐서 고생했는데 결과적으로 외면당하고 가족에 끼지도 못하는, 이게 이 땅 남자들의 비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기러기 아빠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50대 중반 남자를 지칭하는 길어귀 아빠가 등장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러기 아빠, 두 번째는 길어귀 아빠. 말이 조금 다릅니다. 길어귀, 그러니까 길 모퉁이, 길 어귀에 서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서성이는 남자를 길 어귀에서
안 들어가고 헤매는 남자를 길어귀 아빠라고 그럽니다. 왜? 집에 들어가 봤자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혼 때만 해도 정시 퇴근을 했다 그러면 아내가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저녁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막 달콤했던 그 아내가요, 그때부터는 화를 냅니다. 정시 퇴근을 하면요, 짜증을 내면서 왜 밥 안 먹고 들어왔냐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아빠가 오셨다 그러면 애들이 서로 막 뛰어나오고 아빠 품에 안기려고 쟁탈 좀 벌이고, 아빠가 팔을 쫙 벌리면 품에 와서 쏙 안기고, 아빠가 입을 쭉 내밀면 입을 쭉 맞춰줬던 걔네들이요, 그때가 되면 다 커버렸죠. 그때 아빠가 집에 오셨다 그러면 온 집안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전방에 적기출현 각자 전투태세 위치로. 집에 가봤자 아내도 없고, 어떤 경우는 집안에 아무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고,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스승이는 남자를 길어귀 아빠. 그래서 한국의 노래방에 가보면요, 50대 중반 남자들끼리 노래방 가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졌고, 한 2시간 노래 부르고 그래도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짜고 주제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노래 부르고 죽은 척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와서 김 빠진 아빠가 등장됐습니다. 일명 은퇴한 남자들을 지칭하는. 그래서 은퇴하기 직전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뭐라도 벌어오니까, 돈이라도 벌어오니까 효용 가치가 있는데, 일단 퇴직한 남자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서 아내에게 삼시세끼를 다 내놓으라 그러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아내를 무지 귀찮게 만들고, 그래서 이번엔 누가 성질나서 나가죠? 남편은 바깥에 안 나가고 이번에 화가 난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는, 그래서 집안에 홀로 남은 남자를 김 빠진 아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지칭하는 주제가가 나왔는데요. 해는 지는데 아내는 지금,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오늘도 아내는 외출을 한다, 어디 가냐 물어볼 수도 없다, 눈치라도 줄까 봐 짜증낼까 두려워 같이 있고 싶단 말도 못하고, 외로움 달래려 나서보지만 아무데도 나는 갈 데가 없다, 잘 나가던 시절도 모두 부질없더라, 드라마 시간만 기다리는 신세, 아 친구도 취미도 멀리 한 채 살아온 세월이 야속하구나, 오늘도 아내는 늦는다며 저녁은 알아서 하라네요,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참 스글프죠, 그죠?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90년대 중반까지는 이 나라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남자들의 역할이 최고였습니다.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뭐만 벌어다 주어도 뭐가 되었든 그때 남자의 목소리도 컸고요. 내가 저 자식 굶겼냐? 이것만 해도 위대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렇게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작동되게 돼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가 돈만 열심히 벌어다 주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줬던 아내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이런 시대로 바뀐 거죠. 그럼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이거를 관계의 시대라고 그러고요. 이 이전 시대를 결혼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높았다, 이쪽은 인티머시라고, 결혼 친밀감이라고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럼 보십시오. 남자가 생존 전문가일 때 돈만 벌어다 주어도 최고였던 남자가 관계로 들어오면 좀 개념이 달라집니다. 관계란 말의 전제는 몇 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는 답이에요. 관계란 말의 전제는 몇 명이다? 2명이죠. 그래서 돈은 혼자 뛰어나면 돼요. 혼자 열심히 하면 되고, 혼자 막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 되고, 혼자 탁월하면 되는데, 관계는 최소한 몇 명이다? 2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관계를 기본적으로 둘 이상 만드셨습니다. 구약의 최초의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몇 명이죠? 2명이죠. 신약의 교회를 만들 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회중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둘 이상입니다. 관계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은 처음부터 혼자 있었고 하와가 뒤에 등장이 되죠. 그래서 하와는 처음부터 둘이었고요, 아담은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남자들은 혼자서 하는 일, 혼자 놀고 혼자 챙기고 나중에 결혼을 해도 이기적인 속성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결혼하고 살면서 남편이 이기적 속성을 보이는 것 때문에 아마 속 뒤집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맞아요 하시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옆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라는 게 있는데 혼자 불행하면 힘든데 옆 사람이 같이 불행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불행은 2차로 밀려나고 옆 사람이 불행이 꼬소매지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을 비교 효과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할 때 맞아요 해주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여성분들은요, 살면서 내 남편이 진짜 나이가 들어도 이기적 속성, 지만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속 뒤집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남자는 혼자였고 하와는 처음부터 둘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부 세미나 하다가 이제 물 먹는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막 부부가 싸웁니다. 자, 아내는 물 마시러 나갑니다. 그러면 물을 딱 마시고 컵에다가 담아서 남편 갖다 줍니다. 아니면 자기가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걸 빼놓고 남편 먼저 갖다 주겠다고 물을 딱 담아서 남편 갖다 줍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물 마시러 나가면 물 딱 마시고 컵을 딱 놓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럼 안에 있던 아내가 아니 내 물은 언제 물 달라 했냐? 처음부터 혼자 있던 남자는 자기 목이 마르면 누구 목만 마르다? 자기 목만 마르고, 처음부터 둘이었던 여자는 내 목이 마르면 누구 목도 마르다? 분명한 것은 결혼과 교회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결혼도 둘, 교회도 둘.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관계를 못하는 사람, 아무리 뛰어나도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면 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이렇게 따라해 봅니다. 사이가 좋으면 자동소통. 그렇죠. 사이가 좋으면 자동소통이죠. 자, 사이가 나빠지면 자동소총.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그 속에 소속된 멤버들이 서로가 사이가 좋도록.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교회 교인들끼리 사이가 엄청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끼리 사이가 좋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 교우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딜 가도 행복해요.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교회가 가정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처음부터 둘입니다.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친구를 만들고 싶으냐? 그러면 선물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한테 밥 잘 사고 선물 잘 사고 챙겨주고 이런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처가에서 이제 잠을 자고 왔더니 장모님이 그런저런 이혼 얘기를 하면서 어떤 노인이 죽었는데 장례식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대. 평소에 술 친구들 늘 같이 앉아서 맨날 화투 치고 술 먹은 사람들인데 한 명도 안 왔대. 이유는 단 한 가지, 단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대요. 안 오죠. 땡보짓을 하니까.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표현 중에 가장 편한 게 말이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식한 말이 꼭 말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역할극 해보기 어떻게 꼭 말로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께서도요, 그럼요, 꼭 말로 해야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어떻게 꼭 말로 해야 될까요? 말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도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즉 아담이 말한 대로 되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사람도 행복을 뭘로 창조한다고요?
말로 창조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어릴 때 했던 그 수많은 거친 언어들, 폭력의 언어들, 그런 것 때문에 평생 상처가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좀 부족한 거야 참을 수 있고, 좀 모자란 거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그와 동반된 말은,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는 경우는 뭐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말을 못합니다. 지독하게 말을 안 합니다. 뭔가 음식을 먹더라도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음식 맛있지? 그러면 맛있네 이렇게 반응이 좋잖아요. 경상도 남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끄럽다, 밥이나 먹으라 막. 어느 부산 남자가 장가를 가면서 그랬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여자는 가끔씩 사랑한다, 좋아한다, 난 이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행복하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나는 뼛속까지 부산 남자라서, 경상도 남자라서,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상도와 갱상도는 다릅니다. 같은 출신이라도 경상도 남자는 표현을 잘하고요, 갱상도 남자가 안 하는 거지. 나는 뼛속까지 갱상도라서 나는 그런 말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그런 말 하면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나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럼 왜 하겠노? 니는 그 말 들어야 되겠고 나는 그 말 못 하겠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들랑 그게 I love you 하는 거니까 바꿔서 듣거래. 이 남자가 가끔씩 자기 아내에 대고 아내의 귀에다 대고 나지막하게 한마디씩 했대요. 니 알제? 니 아나? 이렇게 한마디씩. 그 말이 I love you 하는 거다. 그렇게 바꿔들으라고. 우리도 사랑한다 말 쓰지 말고 그 말로, 경상도 스타일로 니 아나 한 번씩 해줍니다. 서로 시작. 자, 그런 부분에서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수컷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아내들이 상담실에 와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럼 제가 얘기를 듣다가 그럽니다. 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당신의 남편은 수컷입니다. 그래서 되게 남자들은 생물학적 니저, 그죠? 배부르고 뭐가 먹고 쉬어야 되고 이런 거, 이게 1차 욕구로 드러나고요. 여성은 애초부터 둘이라서 관계적 욕구가 우선됩니다. 자, 이를테면 밥상머리에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 여성분들 밥 먹어요, 못 먹어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밥상머리에서 부부가 싸움을 했다. 여자분들 밥 못 먹어요. 왜? 마음이 지금 틀어졌잖아요. 이미 불편해졌죠. 숟가락을 놓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먹더라도 탈납니다. 남자는 밥 먹던가요, 안 먹던가요?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리고 에이씨 그러면 숟가락을 탁 놓고 바깥에 나가면 포장마차에 가서 우동 한 그릇 사 먹고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라면 사 먹고 들어옵니다. 예, 부부 싸움은 부부 싸움이고 먹는 거는 별개 문제. 그래서 남자들은요, 항상 생물학적 니즈가 항상 우선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부부관계 속 가족 내에서 남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딱 뒤집어 보면 99%가 생물학적 니즈입니다. 밥이 왜 이래? 왜 밥 준비 안 해놨냐?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뭐 입을 왜 이랬냐? 전부 다. 그래서 남자, 지구상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세 가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절대로 잔소리 안 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생물학적 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생물학적 남자 아담 혼자 있었고, 게다가 아담에게는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남자는요, 태어나서 마누라하고 관계 다 깨지고 자식들 다 떠나가고 관계 다 틀어져도 일이 있으면 끝까지 버티고 사는 게 남자들입니다. 아담이 그랬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조미료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상담실로 자기가 안 오고 저를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남들 시선 때문에 내가 상담실 못 가겠으니 선생님께서 와달라고. 제가 서초동에 그런 집이었는데요, 그 큰 빌라 집이었는데 집 평수가 120평. 갔더니 진짜 거실이 이 예배당만한 거실인데 바깥에 대리석으로 쭉 깔아놨고요. 그 집 손주가 그 거실에 자전거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집.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조미료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들 둘인데 지금 그때 나이가 70대 후반. 근데 지금 아내하고는 이혼 소송 중이고
자식들 둘하고는 재산권 분쟁 때문에 한창 지금 법정 싸움 중이고 아내하고 자식 둘이 전부 다 등을 돌렸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지요. 돈을 그렇게 벌었을 지연정 관계가 다 틀어졌다면 저 삶이 얼마나 그럴까? 우리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떡 한 덩이를 두고도 서로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배워야 될 기술이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는 생존 전문가, 여성은 되게 관계 전문가, 태어나면서 또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관계 전문가를 증명해 볼게요. 여자는 아무 때나 누구하고도 무슨 이야기든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넬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야단적으로 요즘 같은 계절에 캠핑을 갔다. 여자분입니다. 텐트를 쭉 열어보더니 아이고 이거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이거야 이 가방 속에 망치가 없네. 딱 하는 순간 고개를 딱 들어서 좌우를 쭉 살피다가 죄송한데 망치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갑니다. 여자는 그렇게 합니다. 이번엔 남자입니다. 텐트 가방을 쭉 열어보다가 뒤적뒤적 망치가 없잖아. 망치 없네. 아 망치 없네. 그러다 고개를 딱 들고 마누라를 찾습니다. 그 마누라를 향해서 망치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까 소리를 질렀으니 지금쯤 옆집에 가서 망치 빌려다가 하고 있겠거니 하고 가봤더니 앵글요 이따마는 돌 들고 와서 막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돌로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는 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우면 가족 사이에 왕따 당하고 사람들 속에 왕따 당합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가끔 시골의 명절에 와보면 우리 아버지 가만히 이렇게 좀 지켜보면 마음이 짠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떨 땐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밥상에서 형제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막내야 요즘에 너 전국을 다닌다던데 어떻게 피곤하지 않냐? 강의 많이 들어오냐? 막 온갖 얘기를 막 얘기꽃이 피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딱 끼어드는 순간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그때부터 밥상에서는 밥 먹는 소리만 숟가락질하는 소리만 이렇게 쫙 들립니다. 분위기가 좀 쌓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이상한지 나 그만 사랑방 갈란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건너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참 측은하고 불쌍하고 외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알거든요. 집안에 숟가락 몽둥이도 없던 그런 집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새끼들 다 교육시키고 집안 일으키고 그거 위대한 업적 맞습니다.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고 충분히 존중받을 할 업적인데 관계에 관한 한 젬병이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손주 딸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손주 딸을 부르시더니 야이야이 니는 나중에 시집갈 때 니네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절대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부부 관계는 신혼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고. 이럴 때 여러분 빨리 못 웃으면 인지가 모자란다고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좀 더 바뀌어서 남자에서 생물학적 남자에서 요즘은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생존의 시대에는 남자만 있으면 됐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 되고 튼튼하면 됐고 돈 잘 벌면 됐고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져 주면 됐고 이것만 해도 남자라서 최고였지만 1990년대 관계의 시대로 오면서 남자에게 남성이라는 다른 개념이 붙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할 때는 수컷 암컷 메일과 피메일이라고 이런 개념이 붙었어요. 그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관계의 시대가 되면서 남성, 여성으로 man, woman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woman이란 말 뜻은 man에서 man, 즉 우가 프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남자로 붙어왔다 이 뜻이 woman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남성이 되면 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남자는 51의 남자와 49의 여자로 구성되었고 여자는 51의 여자와 49의 남자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어때요? 이 차이 51대 49 차이가 많나요? 적으나요? 어때요? 별로 없죠? 그래서 남자도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로서 역할도 하지만 49의 여자 기능을 잘 발휘해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좀 친절해지고 싹싹해지고 품을 줄도 알고 정도 많고 눈물도 있고 이런 남자로 바뀌어야 그 남자가 존중받고 사랑받고요. 그럼 여자도 51의 여자와 49의 여자니까 더 씩씩하고 당당하고 용기도 있고 직면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부가 중년기 이상 부부가 되면 둘의 관계는 마치 친구와 같은 부부가 된다. 이게 결혼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남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수컷, 암컷 할 때는 생물학적 성, 메일과 피메일이고 남성, 여성 할 때는 사회적 성, 젠더라는 개념을 써요. 요즘은 그런 남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젊은 아빠들, 갓 결혼하는 젊은 아빠들 집에서 가정 일하는 거 보면요, 진짜 존중받을 만합니다. 어떤 엄마가 딸네 집에 갔더니 세상에 요즘 남자들 다르더라고 그러면서요, 사위가 다 자기 장모님 저 모처럼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지금 따님하고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하시라고 모든 것은 제가 할 테니까 그러더니 자기 딸하고 자기 엄마하고 둘이서 소파에 딱 앉혀놓고 자기가 가서 주방에 가서 막 요리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모든 걸 싹 다 하면서 밥상 싹 챙겨놓고 그래서 마지막 부르더라고. 세상에 놀랬다고. 그러면서 딸내미 시집 잘 갔다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 다음 달에 아들네 집에 갔더니 썩을 놈의 새끼가 지가 가서 유방에 가서 막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다고. 망할 놈의 새끼가 그랬다고. 막 똑같은데 사실은 요즘은요, 남자도 남성의 역할, 그래서 좀 부드러워지고 싹싹해지고 친절해지고 젖가슴도 가져야 되고 이런 느낌들이 필요해요. 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남자에서 남성의 기능도 첨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남편이라는 기능이 첨부가 됩니다.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되는 경험, 아버지가 되는 경험은 지구상에 태어나서 가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죠. 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아담은 참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궁을 받을 때 지가 앞장서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다 저한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와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건 1차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남자로서 매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담은 숨어버리죠. 아주 빼딱한 표정을 지으면서 두 가지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내준 그 여자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뜻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투사한다고 그래요. 뒤집어 씌우기. 처음에 아담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래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 내 인생 망친 것은 다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죠. 그 이전에는 하와는 원래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라고 돼 있지.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붙여줍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산자, 산자의 어미, 살아있는 사람 이 뜻이 되죠. 그럼 보십시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었더니 그대로 되었다. 이것처럼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자기 아내는 어떤 존재가 되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남편의 말 한마디는 아내로 하여금 생기가 돌게 하고 살만 나게 하고 기쁨이 솟게 만들고 인정의 말, 사랑의 언어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국 남자는 그 말도 안 하는 바람에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가 안 되면 문자 언어로도 해야지. 문자는 폼으로 있냐고요, 어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특히 선교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거 카카오톡 만들어준 분, 그리고 070 전화 만들어주신 분. 그렇게 좋대요. 행복하고 하지. 그래서 음성 언어가 안 되면 문자 언어를 써야지. 그런 거 통해서 보내주면 좀 좋아요. 이것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은 표현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말이 아니면 글로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글로 표현을 하고 자식들을 글로 자꾸 위로하고 챙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도 그 아이는 나중에요 글로벌 인물이 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럴 때 비우는 거 상당히 해롭습니다. 건강에. 그래서 남편은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남편들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장구의 달인 되셔야 돼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말에 박수 쳐주고 그랬겠네 인정해주고.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만 듣는 기능, 들어주는 기능 조금만 있으면, 자 우리 특히 같이 따라해 봅니다. 잘 들어주면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 뭐만 잘해주면? 잘 들어주면 마음의 짐을 덜어내준다고. 특히 여성들은 이만큼 쌓이는 원한이나 분노도 뭐만 해주면, 그렇죠? 그래서 노사연 집사님이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남편의 얘기에 조금만 내 말을 귀 기울여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거 해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중년기를 넘어서는 남자들, 남편이 되는 분들은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아내란 말의 어원은 안팎할 때 안, 해, 달할 때 해. 그러니까 집 안에서 비치는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밝아야, 조명이 밝아야 다 환하듯이 집안에 있는 해가 환해야 온 집안이 평안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집안의 아내가 얼굴이 환하다, 아내가 늘 웃고 있다, 이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집 안의 해, 안해가 집안을, 온 집안을 밝힐 수 있도록 이 여자를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중년기를 넘어서는 남자들, 아내라는 말의 어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거 하라고 안 해라고. 어떻게 남자들 뭘 배워야 된다고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이렇게 반응하시라고. 왜요? 돈에 관한 한 외부의 일은 남자들이 탑일 수 있어요. 똑똑하고 뛰어나고. 그런데 관계에 관한 한 누가 전문가라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전문가죠. 그래서 관계에 관한 한 누구 말 듣는 게 지혜롭다. 그래서 일에 관한 건 무시하셔도 괜찮지만 때로 관계에 관한 영역은 누구 말을 듣자? 뭐라고 하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 역할이 아버지 역할입니다. 한국은요, 젊은 아빠들은 말 그대로 아빠들입니다.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엄마와 어머니가 다르고 아빠와 아버지는 다릅니다. 엄마와 아빠는 애착을 만들고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엄마 아빠를 얘기하지만, 엄마와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들을 분리 독립시키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교육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릴 때는 품어줘야 되고, 다 큰 자식은 분리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를 뛰어넘는 자식을 만드는 거, 발달 단계에 맞게 키우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갓난아기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린아이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또 여러분, 다 큰 자식은 누구를 뛰어넘어야 되죠? 제가 2013년도에 아침마당에 목요특강 강사로 출연했을 때 저희 시골 동네에서는 마을 공동시청을 했어요. 누구 집 막내 아들 텔레비전 나온다고, 그것도 목요특강 강사로 온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특강 그걸 지켜보고, 집안에 동네 어린이집은 말을 안 했거든요. 로스트 차일드라고 조용하고 있는 둥 없는 둥 표시도 안 냈던 제가 강사가 되었다더라. 저희 동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도 안 되는, 어쨌든 TV 나온다니까 온 공동시청을 다 했는데 온 동네 사람 다 놀래버린 거예요. 자, 일주일 뒤에 설명절이라서 내려갔더니요, 어머니가 동구바까지 마중을 나오셨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달려와서 저를 꼭 안으시더니, 아이고 야야, 네가 어째서 내 배에서 나왔더노, 막 그러면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막내야, 네가 장에 같이 가자. 아니 위로 형이 3명이 있는데 왜 제가 가요? 아이고 잠만 말까 따라와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을 막 돌아다니다가 지인들 만나잖아요. 아이고 그 야가 그 텔레비전 나온 가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행복은요,
자식을 낳았을 때 보살피는 행복도 있고 나보다 위대한 자식을 바라보는 거, 이게 부모의 행복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는 그중에 딱 1번만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서플라이어 기능, 공급자 기능입니다. 처자식 굶기지 마라. 이 부분에 관한은 세계 톱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남자들, 악착같이 일하는 남자들, 막 베트남 전쟁에도 가고 독일 탄광에도 가고 새끼들 먹이 살리는 부분에 관한 한 악착같이 일하는 남자들. 그래서 공급자 기능, 서플라이어 기능에서는 1등. 두 번째 기능이 프로텍트 기능, 보호자 기능입니다. 외부에서 화살이 날라오면 야 화살 날라와 빨리 숨어 위험해 내 뒤로 빨리 숨어, 본인이 앞장서 가지고 본인이 화살 대신 맞고 야 괜찮냐 이렇게 집안 식구들을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처자식을 보호하는 남자 그래야 되는데 5,000년 역사에서 한국은 마누라를 앞세워서 본인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귀신은 여자였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두 가지 기능, 공급자와 보호자 기능을 하는 남자는 그래도 괜찮은 남자고요. 나머지 3번과 4번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능이 가이드 기능, 안내자 기능, 바른 길을 잡아가는 그 역할들.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이 인스트럭터, 교육자 기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혼자만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까지 전부를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네 가지 기능을 다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기능도 해야 되고 보호자 기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백성을 믿음의 길로 안내하는 가이드 기능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이렇게 쉽게 놓친 것 중에 한 가지, 회중교회의 역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가정교회의 역할을 너무 등한시했다는 것. 성경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회중교회, 회중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와서 서로가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성경 교육은 집에서 아버지, 특히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자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회중교회 역할도 잘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가정교회 역할도 잘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남자, 남성, 남편, 아버지, 남자로서 네 가지 기능에 관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속한 꿈이 있는 교회 모든 교우들은 특히 남성들은, 남자들은 그 네 가지 기능을 다 감당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남자들이 있는, 뛰어난 남편들이 있는, 뛰어난 아버지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